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 김해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문철진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모두 7장의 투표용지에 투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해시을 선거구는 김경수 전 의원의 경남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국회의원도 함께 선출하기 때문에 모두 8장의 투표용지에 투표를 해야 합니다. 급격한 도시 팽창과 함께 소규모 공장이 밀집되어 있고 농촌이 혼재한 김해시을 선거구, 지역의 균형 발전에 적합한 후보가 누구인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의 비초청 대상인 기호 6번 대한애국당 김재국 후보와 기호 7번 무소속 이영철 후보는 두 후보의 토론에 이어서 연설방송으로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MBC 경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본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의해서 진행되고 후보의 자리와 발언 순서는 추첨을 통해 미리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오늘 참석하신 후보들께서는 정해진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고 정해진 시간을 초과할 때는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함께할 후보들을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정호입니다.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서종길 후보도 함께 하십니다. 김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후보 국회의원 후보 서종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의 각오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내가 김해시을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 출마의 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각 후보당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김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정호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5년간 행정관, 비서관으로 일했고 지난 11년 동안 봉화마을에서 생태농업과 마을 가꾸기에 앞장서 왔습니다. 친환경 봉화쌀은 이제 김해의 대표적인 명품쌀이 되었고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고 있는 화포천은 국가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유업을 뚝심 있게 지켜왔습니다. 이제 생태도시 김해로 확장시키고 싶습니다.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에 우리 김해가 동북아 물류 중심이 되도록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힘을 합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 자유한국당 서종길 후보 부탁드립니다. 김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후보 서종길입니다. 저는 20년간 김해에서 세무사를 하고 시의원, 도의원 8년간 의정 생활을 하면서 김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생활정치인입니다. 지금까지 김해을 보궐선거에는 아무 지역 용거가 없는 낙하산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였기 때문에 지역 발전에는 한계가 있었고 중앙정치에 진출하는 전진기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반드시 생활정치인 서종길이가 국회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반드시 생활정치인 저 서종길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후보들께 공통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회적 합의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올리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면서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긍정론과 장기 침체에 빠진 중소, 영세 사업자의 고충을 외면한 성급한 정책이라는 부정론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각 후보들에 대한 입장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질문의 답변 시간은 각 후보마다 2분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답변은 서종길, 김정호 후보의 순서로 듣겠습니다. 서종길 후보 말씀해 주시죠. 최저임금 인상은 근본적으로 서민 경제 활성화와 청소년 군직난 해소를 위해서 본래 취지에 맞게 시행했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시행하고 나니까 영세 중고 상인이라든가 음식점업을 하는 상인들은 구직난에 부딪히고 인건비를 납부하지 못해서 그 고용이 줄어들고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서 폐업의 수준까지 받는 그런 사건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에 보면 일자리 구직난이 28%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최저임금 인상은 앞으로 업종별로 속도를 조절하고 업종별로 조절한 그 일자리를 우리 최저임금에 다시 맞게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 소상공인 대표들을 반드시 대표위원회에 참여를 시켜야 되고 온라인 주요 영세사업자를 신용카드를 인하를 해서 노동 생산성 제고를 다시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장점도 있으나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또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 생산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는 영향을 주고 있지만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정호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올해 우리 노동자의 최저임금 시급은 7,530원입니다. 월급은 약 157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대기업에 비하면 아주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 심각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최저임금만으로도 생활 수준이 향상되기 어렵습니다. OECD 기준에 한참 낮지요. 소득 수준을 높이고 소비를 촉진시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앞으로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동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이상의 중소기업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뚜렷한 게 없습니다. 제가 국회로 간다면 관련된 법을 개정해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 방안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납품 단가 후려치기 이런 것 먼저 막겠습니다. 또 자영업자의 임대차 보호법도 강화시키고 카드 수수료도 인하하겠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갑질 행포는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근로시간 단축도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10%가 넘는 청년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단축이 필요합니다. 근무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나누어야 되겠죠. 특히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나누고 노동자들도 저녁이 있는 그런 삶을 제가 앞장서 보장하겠습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주제 토론 시간입니다. 방금 답변을 하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후보들이 직접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한 후보당 2분의 질문을 할 수 있고 답변도 2분 드리겠습니다. 후보마다 한 번의 발언 기회밖에 없습니다. 한 번 질문과 답변을 할 때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후보가 먼저 질문을 해주시고 서종길 후보가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호 후보 질문해 주시죠. 예, 방금 전에 서종길 후보님께서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서
결과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시는 것으로, 물론 속도 조절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자영업이 힘든 것은 자영업이 너무 많아서 공급이 초과되고요. 반면에 일자리가 부족하고 임금이 낮아서 소비 여력이 부족한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임차료가 물가보다 더 많이 올랐고 카드 수수료도 높지요. 따라서 최저임금이 오르고 인건비 부담이 커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되고 가게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원인을 잘못 파악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일에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이런 원인만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시직이나 알바나 이런 청년 구직자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알바를 해도 생활비나 학비를 충당하기 힘든 게 엄연한 현실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후보자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는데, 최저임금 인상하는 거는 맞습니다. 올리고 나니까 식당에 가면 하루에 매출이 30만 원을 팔면 6만 원이 남습니다. 6만 원이 남는데 그 임금을 직원을 2명을 채용하면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면 30만 원 팔아가지고는 임대료도 못 내고 정지세도 못 내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득이하게 무슨 대책을 내놓냐. 2시부터 4시까지는 근무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최저임금은 올랐지만은 그 수혜받는 근로자는 더 봉급이 적기 때문에 악순환이 됐다. 또 중소기업에 가보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매출이 200억, 300억 되는 회사에 종업원들이 근로를, 수당을 못 주기 때문에 야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당이 없어진 그런 근로시간을 체계를 하다 보니까 봉급이 400만 원 받던 분이 250만 원이 줄어가지고 가처분 소득이 거의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좀 본래 취지하고 맞지 않는 그런 임금 체계가 돼서 더 이렇게 근로자도 불만이 많고 또 사용자도 불만이 많은 이런 임금 체계가 됐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최저임금 좋죠. 다 더불어 살면.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공장에 있는 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안 합니다. 투자를 안 하니까 결국은 그 여파들이 모여서 결국은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고 그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서종길 후보가 질문을 하고 김정호 후보가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종길 후보 질문해 주시죠. 아니, 우리 김정호 후보님께서 내가 정말 현장에 가서 내가 제조업을 한다. 또 음식점을 하실 때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 임금을 줘야 된다 생각을 할 때 내가 정말 사업자라고 하면 이걸 임금을 계속적으로 올려서 그렇게 사업을 하시겠는지, 또 수당을 50% 인상을 줘가면서 저녁에 그 사업 현장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지, 혹시 현장에 방문하셔서 실제 사업자들 만나서 확인해 보셨는지 우리 김정호 후보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더 쓰셔도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또 기업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을 잘 경청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인건비 부담으로 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30인 이하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견기업, 대기업들은 지금 최저임금이 월급으로 하면 157만 원이거든요.
아까 시급 뭐 그건 잘 7,530원. 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살펴보니까 중견기업 이상의 경우는 325만 원, 평균 임금이 45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견기업 이상의 경우는 최저임금에 아무런 인건비 부담이 제가 되지 우리 질문 않는다. 드리는 서준길 후보는 지금 답변을 예. 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보이고 30인, 그러니까 29인 이하 좀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경우는 지금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김해 같은 경우는 뭐 80% 정도 해당 기업들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그런 인건비 부담 상승 요인을 지원을 통해서 완화시키고 있다. 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실 여부는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히려 자영업 쪽이 사실 대책이 좀 묘연합니다.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카드 수수료, 프랜차이즈 갑질 횡포, 임대차, 임차료 인상 이런 것들이 인건비 상승 요인보다 훨씬 더 경영 압박의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임금 상승, 최저임금 상승과 무관한 것이라 그거는 정부가 따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 간의 자유토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후보당 7분씩 주도권을 잡고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토론 주제는 서로의 자질 검증으로 한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 시간은 가능한 1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서종길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우리 후보님, 이게 무슨 막걸리인지 아시죠? 네, 친환경 봉화쌀 막걸리네요. 네. 이게 봉화쌀 막걸리입니다. 이 봉화쌀 막걸리가 춘분 막 퇴비와 효소육 비료로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봉화쌀 막걸리를 만드는 장소가 양주장이 어디입니까? 네, 전남 당양에 있는 죽향도가입니다. 축향도가죠. 네, 봉화쌀로 만드는 이 막걸리를 굳이 담양, 낙향, 도가까지, 죽향도가. 축향, 도가까지를 가서 만드는 이유가 뭔지를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답을 할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 지역에 만들 수 있습니다. 상동 막걸리, 북명 막걸리 다 저희가 봉화쌀을 보내서 만들어 봤는데 저기 죽향도가에서 만들어 온 막걸리 맛이 우리 시장 호평이 제일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동서 영호남 화합주입니다. 우리 봉화에서 생산한 친환경 쌀을 담양에 보내서 담양의 기술과 맑은 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바람직한 방향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술이 만들어서 영원한 화합을 시킵니까? 만드는 데도 협력하고 제가 나눠 마시고.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해 경제도 어려운데 쌀 운반 비용을 들어서 담양까지 갔다가 다시 또 실어 와서 막걸리를 가져오는 이 원가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후보자님 말씀처럼 담양 물이 좋으면 우리 김해 물은 안 좋습니까? 그리고 후보자님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김해 봉화마을 친환경 농업 정책 물이 좋아서 오리 농법으로 이 쌀 만드셨다고 안 했습니까? 그럼 당연히 우리 김해에 봉화 막걸리를 상동이라든가 상동 막걸리 얼마나 유명하게 좋습니까? 우리 김해 물로 만들어서 김해에서 우리 김해 경제를 활성화를 시키셔야 되지. 왜 굳이 담양까지 가셔가지고 그 막걸리를 제조하시는지 또 김해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김해 일자리 창출하시려고 지금 국회의원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원인입니다. 예. 하려고 나오셨으면 예. 당연히 나오시기 전에 우리 봉화 막걸리 김해에서 줘서 일자리 만들고 또 김해에서 파는 그런 막걸리를 하셔야 되는데 김해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막걸리 만드신 분이 우리 김해를 뭘 하시겠다는 건지 우리 예, 우리 후보자 출마하시는 그 취지하고 이 봉화마을 막걸리 만드는 이 부분하고 상충이 되는데 이 봉화 막걸리를 앞으로 김해에서 꼭 다시 만들 의향이 없는지 네. 그걸 이번 이 자리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일찍부터 봉화에서 직접 만들려고 양조장 추진을 해왔습니다. 한때는 뭐 구피 확보도 해서 추진을 하다가 적절한 입지가 확보하기 어려워서 좀 미루었습니다. 말씀처럼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여기서 양조장을 만들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처럼 빠른 시간 내에 봉화마을 근처에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아니 국회의원을 나오시려고 준비도 준비를 하셨으면은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진즉부터 하셔야 되지. 지금 봉화 쌀 막걸리가 나온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좀 됐습니다. 예. 정확하게 몇 년입니까? 이게 2011년부터 했네요.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김해 봉화 쌀 막걸리를 얼마 친환경 쌀 오리 농법 피해서 얼마나 나중에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은 봉화 쌀 전국에서 많이 사가죠. 예, 없어서 못 팝니다. 그럼 이 봉화 쌀 막걸리 만들면 김해에서 만들으셔야 되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은 제안이시고, 뭐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도 좀 협조해 주시면 빨리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으셨고 이제 한다면 언제 한다면? 주간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좀, 언제 하려고 했습니까? 아니, 제가 한 3년 전에 대표 맡으신 몇 년 됐습니까? 대표는 처음부터 대통령이 만든 이래로 지금까지 11년째 대표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런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김해를 사랑하고 김해에 낙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 김해에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담양까지 가서 담양 물이 좋습니까? 전 고향이 놔줍니다. 김해 물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 품평을 해서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우리 담양의 죽창도가 막걸리가 제일 낫다. 그렇게 이제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중간에 저희가 직접 도가를 만들려고 추진했다는 거 말씀드렸고 도와주시면 빨리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하시죠. 아직 시간이 50초 남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김해 지금 양조장에 직원이 총 몇 분입니까? 현재 저희는 양조장이 없고 아니 그 양조장은 영농법인의 직원은 13분입니다. 1년에 지금 우리 봉화 막걸리 쌀 판매량이 1년에 몇 백이나 돼요? 막걸리는 그래 많지 않습니다. 뭐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5억에서 뭐 조금 더 왔다 갔다 그런 수준입니다. 이게 한 병에 1,800원 현재 맞습니까? 얼마 맞습니까? 소비자가는 2,500원이고 네. 저희가 이제 이른바 도매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도매는 1,900원 정도 합니다. 어제 보니까 1,800원 받던데요? 1,800원은 저희가 뭐 내는 1,800원. 네, 시간이 모두 흘렀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정호 후보 주도 아래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7분입니다. 서종길 후보님,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나와서 우리 서종길 후보님에 대해서 조금 이제 관심도 갖고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홍보물 말고는 공개된 게 아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1심에 80만 원 선고를 받았고 항소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뭡니까? 뭐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선고가 80만 원 나왔습니까? 그 부분은 이미 이제 판결이 다 끝났고 이제 이 내용이 뭐 어떤 내용 때문에 이게 그런 재판을 내용은 받으셨나요? 예, 지역민들 어디 야유하는데 예. 어떤 지인이 선거 한참 지나고 나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예, 거다. 통상적으로 그죠? 이제 예, 그리 그럼 그건 뭐 됐고 예, 그런 사항들이 제가 또 하나 이제 지금까지 경남 도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4년간 이제 하셨는데 조금 의아한 게 있었어요. 예, 보통 뭐 도의원들 같으면 대부분 도정에 대해서 문제를 도정 질문이나 예. 5분 자유 발언으로 뭐 지적하곤 하죠. 그게 이제 도의원이 시민들 대신해서 경제와 감시, 파수꾼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종길 후보님께서는 단 한 번도 도정 질문을 하지 않았고 5분 자유 발언도 없더라고요. 이게 맞긴 맞습니까? 이 기록이? 공부 많이 해보셨네요. 저 도정 질문하고 조례 발의하고 5분 자유 발언을 하는 것은 지역의 현안 사업이라든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저는 조례 발의를 제일 많이 했고요. 몇 건 하셨습니까? 제가 대표 발의는 재정을 2건 했고 공동 발의 말고 발의한 건 6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는 뭐 대표 발의가 3건, 그 다음에 2건, 공동 발의가 3건 이렇게 5건. 공동 발의 아니고 제가 직접 발의한 겁니다. 개정 발의. 그러니까 대표 발의가 이제 재정 당신이고. 발의하는 거는 2건이고요. 예.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제가 법을 처음으로 제정한 게 2건이고 예. 개정은 대표 발의한 게 3건, 5건을 했습니다. 했고 혹시 그 대표 발의한 법안 조례안은 그 명칭을 기억하십니까? 예, 예, 뭐였습니까? 우리 청소년 네, 뭐 그것까지는 뭐 예, 다- 그리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상남 도하고 경남 교육청에 건물을 짓는데 너무 이렇게 부실공사가 많다 보니까 부실공지 방제법을 예, 조례명을 뭐 예, 제가 그리 꼭 했고요. 확인하려고 한 건 아니고 네. 그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답변을 안 드려도 답변 됩니까? 예, 제가 그 조례 발의할 때 예. 이걸 안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잠깐만, 지금- 의원님, 후보님, 이제 그 내용은 이제 뭐 예, 다른 기회에 말씀하셔도 무방하고 제가 이제 자질 검증 시간이니까 서종길 의원께서 도정 감시를 위한 견제를 위한 도정 활동으로 도정 질문이나 5분 자유 발언을 단 한 건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도정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도지사 눈치를 보거나 우리 지역구 예산을 따오는데 공무원들 불편하면 안 되니까 도지사 눈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도의원으로 그냥 침묵한 게 아닌가. 뭐 그래서 혹 뭐 지역구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정한 의미의 도의원이 도지사의 도정을 우리 시민들 입장에 서서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상 방기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그 자질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나 수도 여쭤보고요. 예, 제 주도권 질문이라 마저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우리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을 때 무상급식 중단시킬 때 그 중단 조례안에 서종길 후보님은 찬성을 했습니까? 반대를 했습니까? 답변해야 됩니까? 예. 저는 그때 당시에 우리 무상급식은 아니 찬성 반대 요것만 먼저 그 물어주세요. 답변을 드릴게요. 예, 예.
저희들이 당초에 박종훈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돈을 우리 혈세 같은 돈을 주면 감사를 받아라. 저희들이 무상급식 자체는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조건을 달았습니다. 돈이 500억이 넘게 564억이 지출이 되면 감사를 받아야 된다. 지금까지 감사를 해보면 잠깐만요. 후보님, 예. 제가 주도하는 토론이라 일단 뭐 제가 원하는 답변 찬성인지 반대인지만 짧게 단답을 그래서 해주시고 그런 감사를 아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가 반대하셨더라고요. 말씀드릴게요. 그래 감사를 아니, 찬성하셨지 받는 않습니까? 그래 감사를 받지 않는다 아니, 해서 저희들이 그런 설명은 반대를 했던 거죠. 나중에 또 주도하실 때 네. 뭐 말씀하시고요. 그때 무상급식 중단을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공약집에는 예. 또 찬성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때 당시 잠깐만, 예. 그렇게 해서 뭐 그러면 좀 반성하고 사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우리 서종길 후보님의 그런 도정을 보면서 이게 나중에 혹 국회의원으로 갔을 때 도대체 국정질의 한번 하시겠냐. 김해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MBC 경남에서 함께하고 있는 김해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 대기오염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아젠다의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해시는 그동안 난개발로 인해서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들어선 공장이 많습니다. 특히 활천동, 불암동, 삼안동과 진영읍의 주거지역이 늘면서 지역 내 공장들이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전락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도 당연히 필요한데요. 미세먼지를 포함해 김해시의 난개발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보호해줄 대안으로 어떤 게 있는지 각 후보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공통질문의 답변 시간은 각 후보마다 2분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답변은 김정호, 서종길 후보의 순서로 듣겠습니다. 김정호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문제는 사실 우리 김해 지역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재난 수준의 심각한 공해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대기오염의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7,549개가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산단이 있는데 거기서 대기오염의 상당한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고 노후된 경유차들도 또 대기오염의 한 요인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선 우리 시민들의 그 미세먼지, 대기오염 상태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확인된 위험 수준이 확인되면 즉각적으로 재난경보를 발동시켜서 우리 김해 시민들이 즉각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측소나 관측 장비를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고 우선 당장 급한 취약계층인 어린이나 또 학교, 경로당 등에는 공기청정기를 100% 설치를 해서 우선적으로 맑은 공기에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해 지역에 대기 관측소가 을 지역에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서 국회에 가면 이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종길 후보 말씀해 주시죠. 역시 시간은 2분입니다. 대기오염 문제는 우리 김해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김해
중국의 황사 문제라든가 인근 양산, 부산하고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해의 제일 문제점은 대기오염 측정소가 3군데밖에 없습니다. 구 장유 보건소하고 동상동 주민센터 그리고 신호초등학교에 3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세 농도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일반 미세먼지의 4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측정할 수 있는 기구는 즉 서부건강지원센터인 장유보건소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시급한 거는 우리 김해에 미세먼지 측정할 수 있는 관측소를 빨리 늘려서 그걸 우리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부터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미세먼지 입자는 초미세먼지 입자는 우리 이 목을 넘어가는 기두에서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폐로 들어가면 바로 몸에 인체에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빨리 초미세먼지가 발생을 하면 그런 경보음을 알려서 우리 시민들이 바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런 대책으로서는 우리가 10년 이상 된 경유차가 우리 미세먼지 주범이 제일 영향이 큽니다. 우리 미세 경유에서 발생하는 이 매연에는 57% 매연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은 우리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100% 교체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새로 취득하는 우리 경유차 분들에게는 특별 소비세를 네, 100% 준비된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서로에게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후보당 2분간 질문을 할 수 있고 답변도 2분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시간이 2분입니다. 충분하게 다 채워서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보마다 한 번의 발언 기회밖에 없습니다. 한 번 질문과 답변을 할 때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후보가 먼저 질문을 해주시고 김정호 후보가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종길 후보 질문해 주시죠. 우리 미세먼지하고 이제 대기 오염 문제가 심각히 발생을 합니다. 우리 김정호 후보께서는 이제 우리 서부의 대기 초미세먼지 측정소가 아까 한 군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환경부에 보면 규정을 보면 인구 5만 명당 대기오염 측정소가 한 군데씩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 같은 경우는 인구가 외국인을 포함해서 55만이니까 앞으로 8군데를 다시 미세먼지 측정하는 장소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김해 시민이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인지 또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기존에 있는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세 곳에서 보면 이 높이가 너무 낮아가지고 김해 시민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경보음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지방자치단체장은 논의를 해봐야 되고 또 그래 김해 시민들이 이걸 알려면은 더 분산을 시켜서 각 동별로 특히 내동이라든가 안동공단 또 우리 장유 1, 2, 3동 쪽은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그쪽에는 동별로 이걸 빨리 설치를 해서 어린이가 제일 많은 우리 장유 또 내동 저는 그 이 안에 빨리 달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세먼지 인체에 정말 피해가 빨리 옵니다. 우리 김정 후보께서는 장유 서부 구 장유 보건소에 김해 농도 측정소가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 아시고 그 대책을 좀 같이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 장유 보건소에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까 대기 오염원을 많이 배출한 곳이 공장이 밀집된 산업단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해을 지역에는 골든 루트 산단도 이미 조성되었고 서부 산단이 새로 되고 있고
그 외에 뭐 여러 군데 농농단지가 있는데요. 이런 곳들은 장유보건소의 대기 관측소에서 측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염원이 많이 배출되는 공장지대에 추가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소중길 후보님 지적처럼 뭐 5만 명에 한 개씩 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거 좋은 지적이신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돼도 우선 대기 오염원이 많이 배출되는 그런 밀집된 공장지대에는 빨리 대기 관측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앞장서서 일을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남았습니다. 더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네. 이게 미세먼지나 뭐 대기 오염도 뭐 심각한 수준입니다. 뭐 정부가 앞장서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 장유에는 대기 오염뿐만이 아니라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유라의 돼지 돈사라든지 또 지금 장유 쓰레기 소각장 주변에 소각 과정에서의 뭐 생활 쓰레기 냄새, 그다음에 식품 산단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주촌에 거기에서 우려하는 뭐 그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악취 이런 것들 지역 주민들이 걱정하시는데 그것도 제가 앞장서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정호 후보가 먼저 질문을 해주시고 서준길 후보가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호 후보 질문해 주시죠. 지금 그 대기 오염에 관한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까? 다른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모방합니까? 예. 우리 김해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중소기업이 많다는 건 아실 겁니다. 제가 18년 올해 2월 말 통계를 보니까 7,549개의 중소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30인 이하의 영세한 규모가 무려 95%였습니다. 이것은 창원이나 마산, 거제, 울산 등의 주로 자동차, 조선, 부품이나 기자재 관련 산업들이 바로 김해에 하청, 재하청 무려 5층까지 이르는 계열화된 작은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거죠. 기계금속이 한 50%, 7,549개 중에서 조선과 자동차 쪽이 10%, 무려 60%가 다 뭐 영세한 규모의 그런 관련 산업이었습니다. 이거 대부분 총체적인 경영난, 자금 압박, 사람 구하기 어렵고 판매하기 어렵고 서준길 후보님께 뭐 지역경제 전문가라고 하니까 지역을 잘 안다 하시니까 우리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이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4차 산업시대에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분들이 제대로 우리 지역의 주축 기업들로 커갈 수 있을지 방안이 혹시 있으시면 한번 제가 배우려고 합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예,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호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김해에 실제로 등록된 업체가 우리 후보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등록되지 않는 공장까지 합치면 거의 9천여 개가 넘습니다. 5인 사업장 미만까지 합치면. 그래서 우리 김해에는 산업 기반 구조 자체가 우리 아까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기계 금속이 50%, 조선 자동차 합쳐가지고 10%가 아니고요. 조선 업체가 10%쯤 되고 자동차 한 30%쯤 됩니다. 이 조선 산업은 그렇습니다. 아예 몰락이 됐습니다. 지금 가면 텅텅 비어서 공장이 팔려고 해도 팔리질 않습니다. 우리 자동차 산업 앞으로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우리 자동차 산업도 거의 조선업과 똑같은 현상이 옵니다.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원가가 상승되고 나면 또 유류가 올라가면 우리 자동차 경쟁력, 우리 대한민국에 절대 뒤처져서
이 산업도 전부 외국으로 떠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김해에는 우리 경제 지형을 서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옛날처럼 금속 또 자동차 산업이 얘는 없어지는 이제 4차 산업을 새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 4차 산업 육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 예산도 필요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김해에는 여러 산업이 있겠지만은 의생명 첨단 산업하고 의료기기 생명공학을 육성을 시켜야 되고 또 우리 산학과 연계된 그러니까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우리 의생명 산업이 좀 주가 되는 그런 산업을 육성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후보자 간의 자유토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후보당 7분씩 주도권을 잡고 질문을 할 수 있고 이번 토론 주제는 서로의 공약 검증으로 한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 시간은 가능한 1분을 넘기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김정호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4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죠. 그러고 5월 27일 날 또 부랴부랴 급작스럽게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교체 이게 지난해 겨울까지만 해도 전쟁의 먹구름이 한반도를 뒤덮고 있었을 때 그거를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바꾸면서 활발한 올림픽 외교를 또 통해서 단절되었던 남북 간의 대화를 다시 하고 마침내 이런 새로운 대땅트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6월 12일이면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그게 위장평화쇼라고 하지만 그렇게 믿었던 한미동맹의 주축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날아가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또 북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아마도 이제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체제로 전환되는 그런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는데요. 그래 되면 남북 간에 딱 꽉 막혀 있었던 교류 협력이 물꼬가 터지고 새로 개성공단이 이제 재개가 되고 금강산 관광, 백두산 관광도 이제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런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는 우리 김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이미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남북 철도가 연결되어서 부산에서 혹은 김해에서 KTX로 싣고 가는 컨테이너 화물이 만주와 시베리아를 거쳐서 유럽과 런던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무슨 장밋빛 환상이 아니라 이제 눈앞에 실현 가능해 보이는 그런 새로운 실크로드가 열리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런 남북 간의 화해 협력,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몹시 달갑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최근에 우리 홍준표 지사가 이제 유세를 중단하고 다들 지역에서 환영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수면으로 내려갔는데 여전히 입만 열면 그 남북 화해 협력에 대해서 내 찬물을 끼얹고 죄를 뿌리고 있습니다. 소정길 그 도의원님, 지금 우리 국회의원 후보님께서도 자유한국당 의견과 현재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인식이 같은지요? 안 그러면 다르다면 뭐가 다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우리 홍준표는 지사님이 아니고
당 대표님 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저도 도의원이 맞습니다. 아니고 예.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현재는 도의원이시고 도의원 사퇴한 지 투표- 오래됐습니다. 사퇴 처리가 된 겁니까? 예, 아니 사퇴 안 하면 국회의원 후보 나오신지 모르십니까? 그렇죠. 맞네요.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예, 예. 저는 우리 홍준표 대표가 그 이장 평화시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역지로 말을 바꿔서 해석을 하면 지금까지 북한의 김일성, 그다음에 김정일, 우리 김정은 체제에서 계속 말 바꾸기를 했기 때문에 그 면에서 보면 두 정상이 좀 앞으로 잘하라는 의미에서 충고를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부분에 보면 이 남북 정상회담 평화는 제1야당하고 협조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굴러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아마 제 생각에는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잠깐만요. 제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 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었다 한다면 네. 지난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처리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거는 예. 평화 체제로 이행이 이번 당장 6.13 지방선거, 요 보궐선거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게 불리해지니까 우선 안 된다 이렇게 발목 잡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마 우리 후보님 또 당 입장에서 그리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오해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은 안전한 비핵화를 요구를 하면서 이렇게 네, 비준 동의안을 하자고 제 질문에 답을 주시고 네. 나중에 토론할 때 주시죠.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당은 아예 안전 비핵화 문구를 넣자해서 했는데 저는 지금도 우리 큰 틀에서 보면 남북 정상회담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 모레 6월 12일 날 네. 정 우리 김정은하고 트럼프 대통령 모여서 지금 우리 한반도에 핵이 없어지고 평화가 오는 또 통일을 네.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요까지 하고 하면- 조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통일이 앞당겨지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후보님, 예. 찬성을 합니다. 그 동북아 물류 중심, 교통 중심 김해를 제가 약속을 하고 예. 그것을 위한 미래 전략으로 김해에 KTX역을 신설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제가 그거는 이제 질문하려고 했는데 답을 먼저 주시네요. 미리 말씀 주시고 나중에 또 질문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실현되면 좋죠. 근데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2년 동안에 네. 그 사업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빼보셨습니까? 면적을 해보셨는지. 인재 단지 네, 7분의 시간이 다 흘렀습니다. 또 시간이 있으니까요. 서종길 후보께서 또 7분의 시간 동안 주도권 토론 이어가시죠. 주도권 하기 전에 방금 했던 KTX. 네, 먼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KTX를 이제 건설하려면 지금 우리 김정 후보님께서는 내일 모레 막상 선거가 시작되니까 지금까지 대통령도 공약을 안 걸었던 또 도지사도 공약이 없던 우리 시장도 없던 공약을 내걸었단 말입니다. 예. 그걸 공약을 내걸려면 정확하니 면적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고 또 예산이 얼마나 수반이 돼서 몇 년도에 그걸 완성할 것이란 내용이 구체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도면 하나 덜렁대서 동북아 물류단지 북한을 저 연결한 철도다 두리뭉실하게 해서 다 좋은 말만 써놓으신 게 공약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면 몇 년간에 어느 정도 시작에 돈이 얼마 들어서 김해 어느 지역을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막상 선거에 나오시니까 표를 넣기 위해서 하는 것 같지 않나. 그리고 이제 그 KTX 역사는 김해 신공항이 얻은 소음이 혜택되고 모든 게 해결이 된다고 하면 언젠가는 그 부분에 역사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두리뭉실하니 해놓은 그런 정책 같고요.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하고. 아니, 제가 다른 그냥 답변 다음에 시간 될 때 하죠. 지금 이제 다른 질문 해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까 연장선상이니까. 다음에 짧게 질문할 때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제가 비전으로 제시한 거고, 행정과 정치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는 미래 비전을 시민들께 앞으로 30년, 100년을 내다보고, 이게 김해의 남북한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에는 동북아 물류의 거점이 김해가 될 수 있다. 그까지 됐습니다. 예, 그 책에 다 그래서, 나와 있대요. 예. 그 시민들 알아도 다 합니다. 예. 됐고요. 지금 노무현 그 재단에 지금 아까 동화 쌀도 나왔지만은 지금 6월 14일자로 농림식품부에서 동화 39만 평에 대해서 농림지역 해제를 합니다. 그런데 10월 24일 날 이게? 지금 농림부에서 지금 6월 14일자로 작년입니까? 올해 재작년. 예. 재작년에 6월 14일자로 해제를 이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봉화마을에서는 공문을 보면 재단 이사장이 이해찬, 그다음에 대표는 김정호입니다. 그래서 이 공문을 그 해제하는 건의를 재반려해서 제 의견을 해달라는 의견을 보냈죠. 지금 어디로 보냈던가요? 농식품부 장관한테 보낸 거 아닙니까? 보냈습니다. 예. 지금 그 민원이 걸려가지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죠. 그래서 지금 이미 해제 그래서 지금 보류 결정이 내려져서 제가 질문을 계속 좀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그 봉화마을 앞에 땅이 28만 원에 거래됐던 땅입니다. 그리고 낙향을 하시고 나서 그 땅값이 농업진흥에 묶이다 보니까 농값이 13만 원이 갔던 땅들입니다. 그러면 그 땅들이 가서 본인이 내가 만약에 그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달라 했을 것인지도 묻고 싶고, 또 만약에 봉화재단에서 그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다시 재검토하라 했을 경우에 재검토가 됐다고 한다고 하면 봉화재단에서 정말 피해자는 그 농지는 농지 소유자입니다. 그 농지 소유자들한테 피해 보상을 해 주시든지 다른 대책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막연히 재검토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해 놓으셨고, 또 보면은 우리 봉화재단에서 지금 친노무경 쌀 해서 지난번에 대통령 정상회담 때도 봉화쌀로 지금 밥을 드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그 봉화 면적의 들판에 보면 당초에 70헥타르 21만 평이 그 봉화마을에 들어가 있는 친환경 농업 지역입니다. 근데 이 자료를 보면 여기 지금 봉화재단에서 농림식품부에 올린 자료에 보면 이 면적이 계속 줍니다. 지금 친환경 농작지가 2014년도에 몇 평인지 아십니까? 14년도 같으면 한 5, 6만 평 됐을 것 같은데요. 거기는 얼마라고 돼 있던가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이제 대표님께서 지금 우리 후보자님께서 대표로 11년, 8년 계셨는데 지금 보면은 봉화마을을 계속 친환경 농업단지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전 모르죠.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2014년도에 58.3 헥타르가 돼가지고 실제로 70 헥타르에서 실제로 21만 평에서 14년도에는 17만 4천 9천 평입니다. 900평.
그리고 2015년도에 보면은 또 면적이 또 줍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할 시간을 조금 주시죠. 시간이 다 돼갑니다. 12만 7천 평입니다. 이렇게 계속 면적이 줄면서 이 친환경 형태가 아니다. 그래서 농업 부지로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식품부가 보류 결정을 명확하게 내려서 농업진흥지역이 유지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뭐 재단이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범인과 함께. 그러나 이게 농지법 위반 사항이 있었고 절차를 준비된 시간이 모두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두 분 토론 잘 봤습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을 정리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분 30초 안에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서종길, 김정호 후보 순으로 듣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서종길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정말 마지막. 네, 마무리 발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김해에서 30년 살면서 생활정치를 해온 시도원 거치면서 생활정치인입니다. 이번에는 생활정치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호남인으로서 지역과 호남을 영원한 화합을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 왔고 또 15년 전에 우리 한국당에 입당을 해서 영원한 화합을 위해서 정치의 현실에 뛰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지역을 잘 알고 지역 정치인이 그런 국회의원에 갈 수 있도록 돌이켜봐 주시고 생활정치를 하는 사람이 이제는 우리 김해을에 꼭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그런 소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말 생활정치인, 김해에서 죽을 때까지 사는 그런 후보, 또 김해를 지켜야 할 그런 후보를 꼭 선택을 하셔가지고 저를 국회의원에 당선시켜 주기를 진실한 마음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존경하는 김해 시민 여러분, 저는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서 5년간 국정을 보좌했습니다. 이때 폭넓은 중앙정부의 경험과 국정 경험과 인맥도 쌓았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에 우리 김해가 동북아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의 100년 미래를 위해 KTX 김해역을 반드시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도시 김해, 역사 문화도시 김해, 기업하기 좋고 일자리가 넘치는 우리 김해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 시민 여러분,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김해 발전, 더 큰 김해를 위해서 또 앞장서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정호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토론회 시작 때 말씀드린 대로 이번 토론회에 초청되지 못한 두 후보의 연설 방송이 이어집니다. 기호 6번 대한애국당 김재국 후보와 기호 7번 무소속 이영철 후보를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김해 시민 여러분, 불의를 보고 비겁하지 않고 용기 있게 당당하게 행동하는 실천하는 대한애국당 후보 기호 6번 김재국 인사드립니다. 김해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픈 저 김재국, 위기의 김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거짓 사기 탄핵에 이은 좌파 문재인 독재 정권의 등장, 그리고 위기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몰락해가는 지역경제, 한쪽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적폐청산
관장 세력들에 의한 폭정,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과 죄책감으로 매일매일 가슴을 짓누르고 잠 못 이루었습니다. 분노합니다. 또 분노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만들어 주셨던 기적의 나라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손자, 소녀들에게 너무도 큰 짐을 지게 할까 두렵고 또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이 시대에 사는 우리의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진실과 정의의 물길이 넘쳐나는 희망과 비전이 있는 미래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는 태극기를 들고 불의와의 투쟁을 계속해야 합니다. 저 김제국이 앞장서겠습니다. 조작 선동 언론과 반헌법, 반대, 반대한민국 촛불난동에 의해 굴복한 의회와 사법부, 사기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출하고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보수파가 세운 나라입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과 산업화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력을 중심으로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우리의 선배 세대가 피와 땀으로 만든 나라입니다. 아직도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의 체제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는 여전히 북한 무력 도발이 난무하고 안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사회주의로 돌아가겠다며 친북 좌파가 벌여놓은 체제전쟁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주의 공산화를 끝까지 막아냈던 호국 영령들의 희생과 헌신을 능멸하는 것이며 주적 북한 괴뢰 집단의 적하여역과 끊임없는 무력 도발을 막아내고 있는 국군의 애국심을 모욕하고 호국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도 보았듯이 그들은 실패한 과거를 반복하여 거짓 위장평화 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누굽니까?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고 이복형 김정남을 독살한 살인마입니다.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표격, 목감질의 도발의 원흉입니다. 이러한 악마 김정은과 몇 번의 위장평화 수요로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김해 시민 여러분, 저 김제국이 애국의 힘, 태극기의 힘, 정의의 힘으로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 시민 여러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단순한 댓글 조작 사건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각과 사고를 조작했으며 국민 여론을 조작했고 국민의 영혼을 강탈해간 사건입니다. 이렇게 조작된 여론으로 박근혜 대통령마저 탄핵을 시킨 것입니다. 이곳 김해알 지역은 드루킹 사건의 핵심 배우로 지목되고 있는 일명 바둑이 김경수의 의원직 사태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곳입니다. 이런 양의 탈을 쓴 악마의 배우 인물이 시민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염치도 없이 도지사로 출마한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정의로운 투표를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애국당 기호유권 김제국은 다음과 같은 공약으로 김해 시민 여러분들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번 정당, 2번 정당 후보의 재산 정식이 되는 선거 공영제도를 수정하겠습니다. 선거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둘째, 참 좋은 자립형 미래 건강도시 김해를 건설하겠습니다. 도래하는 4차 산업시대에 맞추어
친환경 자동차와 도로교통 시설을 선도적으로 확충하고 부산 진해 신안과 연계하여 사통팔달의 물류허브로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참 좋은 첨단 산업도시 김해를 건설하겠습니다. 기존의 기계와 자동차, 조선 중심의 산업에서 탈피하여 융복합, 인공지능, 로봇, 사물 인터넷 등 신수종 사업을 유치하여 미래형 산업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넷째, 엄마가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참 좋은 김해를 건설하겠습니다. 현재 4%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공립 유치원을 전국 평균 수준인 8% 이상 확보하겠습니다. 읍면단위 최소 1개 이상의 국공립 유치원을 설립하여 부모에겐 일, 가정, 양립이 되도록 하고 아이들에게는 보다 안전한 교육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낙후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계절 전천후 최첨단 쇼핑 환경 건설과 전통 문화를 결합하여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김해는 고대 가야 제국의 성지입니다. 500년 찬란한 역사를 자랑하는 가야 문화의 사연이 어우러진 가야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찾고 싶어하는 생활 밀착형 친환경 공원도 함께 만들겠습니다. 대한애국당은 당원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진정한 풀뿌리 정당입니다. 정이 흘러넘치는 행복한 김해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7번 무소속 후보 이영철입니다. 시민 여러분, 후보 연설에 앞서 먼저 이번 보궐선거가 뒤늦게 발생되어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4명의 후보자를 비교 검증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법정 방송 토론 공동참여 요청을 끝내 거부한 더불어민주당 김종호 후보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방송 토론 규정에 의거 토론 참석 대상자로 결정된 두 후보자가 동의할 경우 무소속인 저도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고 유권자 여러분들은 후보자를 비교 검증해 선택할 후보를 경쟁할 수 있으나 김종호 후보는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수차례에 걸친 동의 요청을 끝내 거부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변변한 활동도 없었고 봉화에서 농사를 짓던 분이 갑자기 전략 공천이 되어 김해을 지역구로 출마하였습니다. 시민을 위한 민의 대변보다는 오로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켰고 민주주의와 사람 중심 한 길 인생을 걸어왔다면서 정작 실제로는 정치 주인이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차단시켰습니다. 저희 토론 참여 동의 요청을 거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큰 실망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은 동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김종호 후보만 여러 핑계를 대며 동의해주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김종호 후보는 저희 토론 참여를 반드시 거부해야 할 만큼 시민들에게 저 이영철과 비교 검증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이렇게 시민의 기본권조차 차단하고 개인의 영달만을 생각하는 분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2002년 대선 당시 타 정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하였고 그 이후 2004년부터 그분께서 그렇게 이루고자 하셨던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생활정치를 실천해 왔습니다. 저는 아직도 고인이 홀로 마지막 길을 떠나실 때의 마음이 어떠셨을까를 되뇌이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발생되지 않는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검찰 개혁을 위해 평검사와의 공개 토론을 가질 정도로 국민들이 알 권리 보장과 토론을 중시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김종호 후보는 고인께서 추구하신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닌 개인의 영달만을 추구하는 분일 뿐이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고인께서 작금의 이번 모습을 보신다면 과연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더 이상
고인의 유지를 이용해 자신의 영대를 챙기는 정치인은 없어야겠습니다. 이곳으로 저 이영철과 김정호 후보 중 과연 누가 국회의원으로 적합한지가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김해열 지역구가 거대 여야당 정치인들이 개인의 영달과 소속 정당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잠시 거쳐가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젠 김해열 국회의원은 제7대 김해시의원으로 지역 현안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열심히 일해온 후보인 기호 7번 이영철을 선택해 주십시오. 정당이 우선이 아닌 시민이 우선인 정치는 이영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 이영철은 지난 15년 동안 각종 생활정치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창원터널의 전면 무료를 2011년부로 이끌어냈습니다. 장유면 동전안을 세계동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부영연대 대표를 맡아 분양 전환을 이루어냈고 건설원가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많은 노력으로 부영 이중근 회장이 구속되었고 KBS 소비자 리포트와 MBC PD수첩에 부영의 행포가 낱낱이 방송되었습니다. 부영 건설업과 소송을 이제는 승리로 끝날 수 있도록 저 이영철을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항상 우리 편 기호 7번 이영철은 제7대 유일한 무소속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지난 4년간 가장 많은 자유 발언과 시정 질문을 통해 많은 현안들을 해결해 냈습니다. 대청천과 유라천이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장유 소각장 이전을 위해 2008년부터 노력했고 관리 실태 확인을 위해 150m 굴뚝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장유 소각장을 이전할 수 있도록 이영철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지봉도 1020호선 백주 아파트 구간과 장유 부곡 냉정 제2시티 간 도로의 전면 개통, 장유 온천 2호 광장 간 도로의 일부 구간을 개통해 냈습니다. 국도 58호선 장유와 진해 구간도 지난 5월 30일 임시 개통된 바 있습니다. 수돗물에 불서를 첨가하는 사업을 전면 중단시켜 냈습니다. 김해 여객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조사 특별현장을 맡아 규정 미달 도로폭을 넓혔고 중소상인들과의 상생협약 등을 이끌어냈습니다. 3개 나전지구 불법 추가 채석 의혹을 밝혀냈고 폐기물 대량 매립 증거도 찾아냈습니다. 저 이영철은 임기 동안 각종 회유와 협박, 음해와 왜곡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고질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 수갑을 차고 경찰에 연행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우리 편 기호 7번 이영철은 김해 신공항 V자 활주로 건설을 반드시 중단시켜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지켜내겠습니다. 부산 김해 경전철은 정부의 시범 사업이었던 만큼 행위자 부담원칙에 따라 적자 보전 비용을 정부가 부담토록 하고 노면 전철로 장유까지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학교 의무 교육 대상인 중학교까지의 학교 급식 관련 예산을 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한 이후 점진적으로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창원법원 김해지원과 창원지검 김해지청, 김해세무서 서부지서를 신설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창원터널 실질적 대초도로로 구 상전유문도로를 복원하겠습니다. 불모산 터널 통행료 인하와 불모산 전망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김해 창원 간 버스 불편 민원을 해결하고 장유 여객터미널을 조기에 제대로 건립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 시민 여러분, 국회의원을 또다시 지역 연고도 없고 각종 현안들을 잘 알지도 못하는 김정호 후보에게 맡기시렵니까? 아니면 지난 15년 동안이나 지역의 각종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온 저 이영철에게 맡기시렵니까? 저는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회의와 협박에 굴하지 않으며 오직 시민 여러분이 주인인 정치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저 이영철은 지난 15년간 개인적으로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며 시민이 주인인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제 손을 내밀어 이영철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저 이영철이 국회의원이 되어 9명의 보좌진들과 함께 각종 현안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내겠습니다. 국회의원만큼은 기호 7번 무소속 이영철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MBC 경남과 김해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함께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오늘은 김해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김해 시민 여러분들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방송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